예, 국회가 파행 50여일 만에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가 경정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역대 13번째 특검인 이번 드루킹 특검이 과연 관련된 의혹을 모두 해소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여야가 24일 정부 개헌안 처리와 국회 하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드디어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통과됐어요. 그렇죠? 네. 드루킹 특검법안 그리고 추경 예산안이 어렵사리 통과됐습니다. 네. 사실 18일 동시 처리 다들 어렵다고 알았겠죠. 네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뭐 3일 합의한 게 18일이고 이제 처리한 게 21일이니까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놓고도 또 3일을 연기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회가 얼마만큼 격렬하게 부닥치고 있고 충돌하고 있는지를 이제 국민들에게 노골적으로 고스란히 다 보여줬다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추경 경정 예산안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추경은 철저한 검토와 그다음에 의미 있는 이 평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사실상 졸속 처리됐다는 측면에 있어서 국민 세금에 대한 고민들이 또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사실상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또 처리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제19 감사기 아니냐라는 또 비판을 또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50일 동안 도대체 뭐 했냐 국회는. 그리고 국회의장이 자신의 월급을 반납한 것처럼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부분 또한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관전 포인트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특검법안은 야당의 좀 생각들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추경 경정 예산은 이제 여당 쪽 얘기가, 그러니까 주장들이 좀 많이 반영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부장님? 전반적으로 보면 양쪽에서 다 챙길 걸 챙겼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추경 문제는 아까 양 이사님 얘기했듯이 추경은 국민의 살림살이와 관련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졸속으로 했다라는 부분들 아쉬움이 있고 과거에 여러 가지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교훈이 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열패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검법안은 여당은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으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성과죠. 그런 면에서 야당은 또 그런 게 있죠. 불씨를 특검의 불씨를 계속 이어왔다라고 하는. 그리고 결국 쟁취했다라는 그게 있고 지방선거 이후에 실행되더라도 특검이 일정 정도 매기 효과를 하면서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 나서 과거에는 은폐한다라는 의혹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뭔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양쪽에 다 가지고 간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특검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고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규모, 그다음 수사 내용, 그다음 수사 기간까지 이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기간 안에 또 그 인력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지, 온라인된 부분을 다 해소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누구든지 검찰 조직이 수사하는 것과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천양지차다. 그리고 결국은 가장 방대한 인력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가장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걸리면서 결국 특검으로 갔는데 특검의 현재 규모가 크든 작든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평가들을 누구든지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특검이 앞서도 우리가 화면으로 봤던 것처럼 87명, 110일 동안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의 특정 언론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의혹을 부풀리기를 해왔고 그리고 드루킹 쪽에서는 찔끔찔끔 뭔가 있는 것처럼 흘려왔고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나 관련자들은 철저하게 부인해온 이 과정들을 어떻게 특검이 잡아낼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구심이 결국은 특별검사를 맡지 않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의혹이 있지 구체적인 증거나 물증이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다. 물증이 제시된 적이 없다면 정언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 정언 자체도 다들
구체적인 개입을 했거나 관계자들의 증언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특별검사 선출이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이고 지금 뭐 다 안 하겠다고 한다면서요? 네. 지금 추천하고 싶은 인사들이. 그 특별검사가 현재 상황을 봤었을 때 구체적인 물증은 없고 의혹만 제기됐고 정언으로 이 문제를 판단해야 되면 특별검사가 유죄냐 무죄냐에 대해서 유죄를 내면 유죄를 내는 대로 무죄를 내면 무죄를 내는 대로 비난의 여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특별검사 입장에서는 잘해야 믿져야 본전이다. 이 정도가 돼야 할 수 있는데 하면 손해다라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 모호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 그 수사 대상도 저희들이 잠깐 화면에 비춰줬습니다만은 글쎄요, 굉장히 일은 많아요 보니까. 네. 저 인력으로 이제 그 기간 안에 다 모든 걸 해소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규모나 기간 부분들은 내곡동과 최순실 특검 양쪽의 절충점, 중간 정도, 그렇죠. 산술적인 중간 정도를 택했어요. 그런 거 보면 양쪽에서 얼마나 이게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누구나 예상했듯이 그 중간쯤에 잡혔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고, 실제로 아까 그 양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지금 하면은 손해죠. 특검을 누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역시 하겠다는 사람이 참 부족한 거, 추천은 많은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데, 지금 그게 두 가지예요.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과 맞상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지금 오랫동안 검찰과 경찰이 증거물을 채증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끌기 논란이 계속 있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뒤늦게 와가지고 그걸 조사한다라고 하면 증거나 증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증인은 살아있는 권력과 등지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증인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예. 증거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실제로 소멸된 것. 게다가 지금 뭐 CCTV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물리적으로 보존 기간이 지난 거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실적으로 수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특검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또는 강기가 있느냐, 결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는 기준이 돼야 할 것 같고, 예. 그런 소명이 있는 사람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야가 잘 조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기에는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게 어디가 됐든 그것을 여야가 어찌됐든 막아야 하는 거고, 여가 안 막으면 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쟁취한 것, 특검을 쟁취했다는 것들은 이미 지난 일이고, 예. 그것이 성과를 내야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야당이 특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방패막이가 돼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 특검이 안는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마침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민정수석실에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드루킹을 대선 전에 4차례 만났고, 그 과정에서 사례비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받았다. 그렇죠? 예.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라. 네. 임종석 실장의 보고를 받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송인배 비서관의 드루킹 만남, 또 이제 김경수 전 의원과 같이 만났다는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선거 전에 이제 드루킹을 만났던 것이고요. 경공모 회원들하고 이제 함께 이제 만난 거죠. 그리고 간담회 형식으로 만났는데, 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파워블로그나 이 블로그 집단들은 웬만한 언론사보다 더 영향력 있는 여론들을 끌고 가거나 리딩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대선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언론사들을 만나고,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고, 언론사 간부들을 만나서 저녁을 하거나 점심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파워블로그 집단에 대한 부분들 또한 집중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의견을 통해서 자신이 밀고 있는 후보를 당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공보와 홍보 차원에서 만나는 거였고, 그렇게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100만 원씩 받았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두 번째 그 100만 원을 받고 이후에는 이러한 간담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세 번째, 네 번째는 또 사례비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경공모는 오히려 자신들이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사례비를 줬다. 그다음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의 이 언론 관련 그리고 인터넷 관련하면 댓글 작업을 하거나 거기에 뭔가의 선한 영향을 미치든 악한 영향을 미치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김경수도 돈을 받았다. 송인배도 돈을 받았다. 김경수 보좌관이 돈을 받았다. 송인배도 돈을 받았다라는 부분들은 이 문제 자체가 경공모 자체가 만남에 대한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갖고 만남을 시도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일반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보면 국정원에서 계속 돈을 주면서 댓글 작업을 하게 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은 왜 댓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줬을까?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적이거나 시스템적인 어떠한 일탈 행위나 범죄 행위는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경공모가 의도적이고 원식적으로 주요 정치인들이나 캠프 인사를 접근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일단 조사 내용에 대한 얘기를 집중하셨고 제가 하나 더 나중에 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돈을 주고받고 진술들이 있죠. 지금 뭐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 김경수 의원이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공교롭게 다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을 줬다라는 진술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일방적으로 받거나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있고 실제로 이건 뭐 특검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결국은 지금 이게 보고하는데도 오늘 대통령께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라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 보고하는 현장이 민정수석이 아니라 비서실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민정수석실에서 셀프 면죄부를 줬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또 주는 거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금액인가요? 저는 그걸 상식이라고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100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뇌물의 성격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고 그때는 당연히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인가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인의 진술만 가지고 이게 혐의 없다라고 덮는 게 상식적이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민정비서관이 조사를 했는데 도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사 문제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 하는 거고 사실 이걸 덮을 게 아니라 사실 상대가 있는 거고 그게 조사 중이라고 하면은 사정기관에 이 내용을 전달을 했어야죠. 그런데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런 걸 봐서는 앞으로 특검에서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어디까지가 본체고 어디까지가 꼴이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김경수 이전에 드루킹에서 끝나는 개별적인 범죄냐 아니면 그게 정말 부속실장 핵심 측근 김경수 의원 여기까지 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실의 판단, 우리 방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정수석실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송인배가 먼저 민정수석실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사건이 터져서 지지자들이 우리를 열렬히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왜 저렇게 입장이 바뀌었을까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여기와 관련된 어떤 연루 내용도 다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송인배가 민정수석실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2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 1차 100만 원, 2차 100만 원을 받고 3차 4차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리고 이 내용을 청와대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보면
굳이 뭔가를 감추려고 하면 계속 감추지. 그걸 본인과 청와대가 이 이야기를 왜 먼저 꺼냈겠냐. 두 번째, 송인배가 강하게 이야기했던 게 검찰 조사에 그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보면 김경수 의원도 특검 이상의 그 어떤 조사도 당당하게 응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나 송인배가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응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특검에서 이제 지켜볼 일인데 어쨌든 대통령은 있는 그대로 다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라라고 한 것이고 그것들을 그 민정수석실은 알린 거고요. 현재까지는 딱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염동열 그리고 홍문정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어요. 이거 방탄국회 논란이 계속 일었잖아요. 네. 이거 국회에 소집하면 뻔하다 이랬는데 실제 이제 부결이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권성동 이제 의원 같은 경우도 곧 체포동의안이 뭐 어떻게 보고될 거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특히 여당 쪽에 표 결집 못했다고 좀 비난이 있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그 여당이 결집을 못했다기보다는 야당의 이 흐름들이 지배적이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참 특이한 게 네 번이나 이제 20대 국회에서 네 번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다 부결됐어요. 최경환, 이우연, 홍문종, 염동열. 근데 다 공교롭게도 다 친박으로 분류되던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강력한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방탄국회 오명과 그다음에 친박과의 절연이라는 그 의심들을 동시에 받게 생겼다. 오히려 추경은 졸속 처리하는 데 동의했고 방탄국회 하면서 특검의 이 성과 자체를 스스로가 훼손시킨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부사님. 추미애 대표가 오늘 아침에 염동열, 권성동은 반드시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홍문정 말씀이시죠? 아니요. 추미애 대표 얘기가 지금 염동열, 권성동 두 분에 같은 대해서 맥락 강원랜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반드시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홍문종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129표였는데 염동열 의원은 98%예요. 98표예요. 이게 그 여당 대표의 말의 무게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방탄국회 얘기하지만 국회의원이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집을 한다면 방탄국회가 맞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국회의원 아니라 누구라도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에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인데 상법 분립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쳤다라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 사실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이미 뭐 그거는 그러는데 지금 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도 어떤 사건은 증거인멸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거는 손 놓고 있으면서 지금 이미 아주 오래돼가지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어지고 도주의 가능성도 없는데 지금 구태여 구속영장을 치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뭐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고 그런 면에서 불구속 원칙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누구라도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경비입니다. 경호 인력은 10명에서 5명으로 절반을 줄였더라고요. 이미 이번에 이제 국민청원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경찰청장이 답을 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사실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을 이 불씨를 짚힌 게 전두환 대통령의 해고록이거든요. 그러면서 5.18을 전후해서 국민들의 분노들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호 여사가 얼마 전에 경호가 연장이 됐어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기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하나는 국민청원의 장이 이렇게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부분들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해서 좋게 만들어 의도는 좋은 정책이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래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